오늘은 단국대학교 축전 캠퍼스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에도 논술 전형이 있고 일반 학종보다는 등급이 낮고 4등급대 친구들이 합격 가능한 논술 전형 점수를 분포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찍어 보겠습니다. 서류형이랑 이제 면접형이 있는데요. 서류형은 이제 면접을 없이 그냥 생기부 접수한 내용만 가지고 하는 거고, 면접형은 면접 점수가 별도로 있는 형태가 당연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면접형은 올해 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면접은 면접 점수가 30%, 성적이 70%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접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신 등급에서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일반 그냥 서류형이랑 면접형이랑 내신 등급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단국대학교는 특별히 뭐 면접형이라고 해서 좀 더 수월하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학과들도 뭐 특별히 차이 나는 학과들이 있지는 않죠. 그죠? 네. 자, 좀 더 넘겨보면은 이거는 특별한 논술 우수자 전형이 이제 나왔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 이 항목을 위에 거 읽고 올라가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최저, 여기가 평균, 제일 높은 등급, 그래서 제일 낮은 등급대의 논술 전형 합격한 친구들은 5545, 54, 5556, 5에서 6등급대 친구들, 인문계열 친구들이 그렇게 합격을 했고, 평균 등급 컷이 4등급 중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만 3.94로 높은데 다른 데는 다 4등급대니까 4등급 중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4등급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로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이겠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충분히라는 말은 좀 그렇긴 한데 그 내신 성적에 있어서는 불리함은 없겠다. 그리고 여기는 논술 점수입니다. 논술 합격 점수, 평균 점수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아마 지금 추가 합격자인 것 같은데 추가 합격자는 확실히 적네요. 이거는 내신 4등급대 친구들이 어쨌든 논술로 지원했다라는 건 학종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학교 단국대를 논술 전형으로 도전해서 상향 지원을 논술 전형으로 해서 합격을 한 거다 보니까 빠지는 친구들이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대부분 뭐 빠지면은 집 가까운 다른 대학교를 합격을 하면 빠지겠죠. 축전이 아무래도 거리가 편하게 버스가 있긴 할 텐데 어디냐에 따라서 좀 거리에 문제가 있기도 하니까 만약에 같은 인문 논술 준비를 했다면 저는 이제 인하대랑 그 다음에 아주대랑 단국대랑 여기들은 맨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다른 학교 합격해서 갔거나 아니면 학종으로 다른 데를 합격해서 상 등급이 좀 더 높았다지가 빠졌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게 나와 있진 않으니까. 그래서 인문계열 등급의 친구들이 이런 점수 분포를 가졌구나. 여기는 이제 자연계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급이 4등급대 친구들이 분포가 되어 있네요. 논술 100점 만점에서 이렇게. 그래도 여기는 좀 빠지는 숫자 인원들이 보이기는 하네요. 그죠? 이공계열이 인문계열보다는 좀 더 변수가 추가 합격에 대한 변수가 있는. 아이고, 맞습니다.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몰랐네. 네. 그래서 추가 합격 순위가 이렇고 논술고사 평균 점수가 이렇고. 근데 이제 논술고사 평균 점수라는 거는 논술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한다면은 어, 문제를 풀어보고 답안 예시 답안도 보고 비교해보고 할 수 있기도 한데, 근데 우리가 개인이 사실 직접 풀어보는 점수를 확인할 수 없으니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봐줄 수 있는 분에게 보여드리고선 본인의 가능성을 점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지문을 해석했는데 인문 논술을 말합니다. 인문 논술 본인이 지문을 읽고 해석을 했을 때 이 해설에 나와 있는 그 지문 해석대로 내가 했는가, 비슷한 내용들 주제를 맞춰서 그 내용들을 분석하고 답안을 유추해내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늘 논술 준비 이제 EBS에 보면은 논술 자료가 올라오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단국대 지문을 가지고 이제 단국대랑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 단국대 지문을 활용해서 뭐 요약하거나 다른 문제를 변형해서 풀어보는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풀어보시고 다른 학생분들이 답을 쓴 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EBS에서 이제 논술 첨삭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학생분들의 답안을 보고 수정했으면 좋은 거 이런 것들도 또 가이드도 다 해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따라서 비슷하게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이 되고 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선 도전을 해볼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근데 내신이 4 오고 생기부가 애매하게 되어 있고 한다라면 그런 분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인문 논술로 한두 개 학교는 도전을 하는 것을 저는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냥 성적만 가지고 상향 지원을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도 논술이라는 또 다른 영역을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건데 그게 내가 성적에 그냥 맞춘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인문 논술은 장문의 글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수령 논술이랑 다릅니다. 약수령 논술은 EBS 특수능 완성의 그런 지문들을 읽고 약간 짧은 형태의 답안을 작성하는 형태라면은 얘는 진짜 장문 천자 천오백 막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거라서 약간 뭐 봐야 되는 지문의 난이도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지문을 읽고 해석해서 풀어나가는 답안 작성해야 되는 이런 영역은 또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인문 논술은 수능까지도 생각해서 최저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한 과목을 공부하는 느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정시를 같이 준비하시더라도 어떤 과목 최저를 어떻게 맞출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저는 논술도 준비 충분히 가능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가 24시간 중에 학교 갔다 왔어 학원 갔다 와서 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힘들어서 안 하는 거죠. 스스로 뭔가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할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속상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공부하시는 것처럼 인문 논술도 준비를 해서 쓰시는 연습들 지문을 읽고 짧은 문장부터 쓰는 거 연습을 충분히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투자하신 만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문 논술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과목이기 때문에 쉽게 공부를 하거나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선뜻 쉽지 않고 예를 들면 부모님께 비용의 지원을 받아서 학원에 다니더라도 부모님들께서도 고민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논술학원 비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무료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 성적이 그동안 내신 4등급, 5등급이었는데 이거를 합격할 수 있나요?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학원은 사실 아무 데도 없잖아요. 합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투자의 결과는 또 학생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따라와 주냐에 따라 달려져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선뜻 일찍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다. 물론 이제 많은 정보들이 알려져 있고 많은 학원들이 이제는 생기면서 논술 준비를 시작하시고 알고선 대비하시는 준비시키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게 사실 내신 등급이 여기 분포라면은 부모님들도 선뜻 투자를 하시기가 지원을 해주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내신 4등급, 5등급의 친구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만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제가 인천에서 그리고 인천의 구월동에서 내신 4등급에서 5등급인 여러분들을 좀 만나서 저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 학생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같이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을 갖고 싶어서 제가 쇼츠 영상에다가 이제 뭐 이벤트 한다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이제 그것도 했는데 그래서 평일 저녁 9시나 주말 시간대에 부모님 동반해서 만나고 싶어서 저녁은 늦은 시간 주말로 이제
만나는 거를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저랑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인천에 계신 분들은 한번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쇼츠 영상에 보면 그 카카오톡 링크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통해서 한번 연락 주시면은 시간 조율해서 같이 만나는 시간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국대가 일단 논술 전형이 그 그거 저희 뭐야 네, 모집 요강을 살펴보진 그러니까 여기선 안 봤는데 논술 전형이 여전히 있고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논술로 시험 보고선 도전하실 수 있는 전형이 여전히 논술 우수자 전형이 당국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네, 도전을 해보실 수 있는 네, 전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당국대학교는 11월 16일 토요일이거든요. 11월 16일 입문 기준입니다. 입문 토요일 오후입니다. 아니다. 11월 이게 20개구나. 죄송합니다. 11월 2일이 입문계열, 11월 16일이 이공계열. 그래서 입문계열 친구들은 수능 전에 시험을 보고 수능을 보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마다 인문 논술이라든지 약술형 논술이라든지 그게 또 수능 전후로 나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생각한 학교들 그리고 그 학교들의 시험 날짜, 시간 꼭 확인을 해보시고 지원 전략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